이 영화는 시작하면서 이것은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났던 이야기지 사랑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둘은 어긋나 결국 사랑이 아니라 만남에서 그쳐버렸는지 저는 그 이유들과 썸머라는 인물에 대해 해석해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500일 동안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의 대화, 생각과 감정선을 시간 순서대로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썸머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이해해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 그의 성장 과정은 그가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반대로 그녀는 운명이나 깊은 인간관계 따윈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둘은 만났죠.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순간 나의 운명이 왔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녀는 사실 운명 제조기였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조건의 그녀는 절대 평범하지 않은 매력으로 마주치는 수많은 남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이유를 창조해내어 나의 운명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벌써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이 그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의 운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운명을 찾는 남자가 아니라 운명을 기다리는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녀가 자신 말고 다른 놈들의 눈에도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괜히 짜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운명은 아닐 테니까. 라고 합리화를 하는 그는 솔직히 인기 많은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겁쟁이라 모르는 척하며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됐죠. 느끼하게 다가와 더럽게 부담스럽게 하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편하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던 그녀가 오히려 나에게 먼저 말을 걸다니 그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는 또 이거 운명인가 싶었겠죠. 자신감이 붙은 그는 기회를 틈타 그녀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에 그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좀 더 있었나 봅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그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너무 잘 맞아. 그녀가 딱 내가 생각했던 대로는 아니지만 그녀는 정말 멋져. 친구들 앞에서 그는 그녀와 끝났다고 말합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 뭐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녀는 주말 잘 보냈냐 그래서 그냥 잘 보냈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그는 지멋대로 그걸 그녀가 주말에 어떤 남자랑 좋은 밤을 보냈다는 의미로 망상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저 기적 같은 운명이 모든 걸 다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는 크게 노력도 안 해놓고 그녀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그녀는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다며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냥 데이트 신청을 하면 될 것을 지 혼자 이런저런 착각에 빠진 지금 그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찌질이를 넘어서 미친놈에 가깝습니다. 친구는 이 답도 없는 녀석을 도와주려고 회식 중에 자연스럽게 그녀와의 자리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혹시 동성애자는 아닌지 대신 물어봐줍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없고 자신은 누군가의 여자친구 또는 그 무엇이 되는 게 불편하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인간관계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대부분의 결혼은 결국 이혼으로 끝난다. 자신은 누군가를 사귄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사랑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다. 사랑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며 자신의 가치관을 아주 완강하게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은 존재한다며 그녀에게 틀렸다고 말하죠. 그리고 사랑을 느꼈을 때 그것이 사랑이란 걸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답지 않게 너무 멋진 말을 해버렸습니다. 평생 운명을 기대해왔던 것이 유일하게 도움이 된 순간이었죠.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넘어가자며 한 발 물러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녀는 솔직히 그가 했던 말이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그가 꽤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심 그 말이 과연 자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 후에는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회식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친구가 얘가 당신 좋아한다고 폭로해버립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말이 진짜냐고 묻습니다. 당황한 그가 자꾸 딴소리를 하자
그녀는 더 확실하게 묻죠. 나 좋아하냐고. 그러자 그는 애써 쿨한 척, 뭐 아무것도 아닌 척, 예, 물론 좋아하죠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친구로서 좋아한다는 뜻이냐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그를 떠봅니다. 용기 없는 그는 바로 맞다고 하죠. 그러자 그녀는 그냥 친구로 좋아한다는 말이냐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봅니다. 그런데 그는 잘 모르겠다, 뭐 꼭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얼버무리더니 또 겁쟁이처럼 또 맞다고 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용기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자신과 몹시 키스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그렇게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어 복사기 앞에서 단둘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감이 생긴 그녀는 저번에 못했던 키스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렸죠. 퇴근 후엔 그의 집까지 놀러갔습니다. 이케아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상황극을 재밌게 하다가 그녀는 갑자기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냐는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그는 속으론 아주 실망했겠지만 그는 일단 괜찮다고 천천히 생각하자며 쿨한 척을 했죠. 그는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도 그가 좋아졌고 그래서 그와 어떤 관계가 생기려 하니까 그녀는 벌써부터 그 끝을 생각해둡니다. 그리고 시련의 고통 같은 건 절대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미리 정리해두려고 하죠. 이케아에서 나와서는 그의 침실까지 함께 들어오게 되었는데 진지한 관계는 아니지만 깊은 관계는 또 나눠버릴 것 같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그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가 원래 생각했던 순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녀와 밤을 보내는 것 자체가 원치 않는 것은 절대 아니었기에 뭐 괜찮다며 스스로를 달랬죠. 어쨌든 그는 그렇게 그녀와의 좋은 밤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 어제 했던 어떤 실망과 고민? 그런 게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다 너무 밝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게 사내 연애를 즐기고 있는 그들은 그저 즐거워만 보입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와 가수를 얘기했지만 그는 그녀의 취향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전혀 심각한 대화는 아니었죠. 그리고 곧바로 즐거운 데이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건축물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함께 앉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집에 초대받은 그는 그녀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꺼냈을 때 그는 확신할 수 있었죠. 이제 드디어 난 그녀에게 남다른 그 무언가가 되었구나 라고. 그리고 그 특별한 감정을 느낀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정립되지 않은 그들의 관계에 의문을 품으며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와의 만남이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혼란스러워진 그는 여동생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우리는 어떤 사이냐고 그냥 확실하게 물어보라고 하죠. 그의 주변인들의 생각은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러지 않으니까. 그녀 같은 만남의 방식은 보통 자유롭게 이 사람 저 사람 동시에 만나며 즐길 것만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니까. 원래 그는 정해진 사랑을 원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녀와의 만남은 너무 행복했고 그녀를 꽉 잡으려 손을 뻗으면 혹시 휙 도망가 버릴까봐 두려워서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을 달래며 계속 외면하고 있었던 문제였죠. 그런데 친구들과 여동생의 말을 들으니 그녀가 혹시 이러면서 다른 남자도 만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고 이렇게 안전하게 현상 유지를 하려다가 결국엔 그녀와의 관계가 흐지부지 돼버릴까봐 그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물어봤죠. 이에 그녀는 모른다고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난 행복한데 넌 안 행복하냐고 묻죠. 그가 행복하다고 답하니 그녀는 좋네 라고 말하고 웃죠. 그렇게 그녀가 웃으니 그도 웃고 그의 초조했던 마음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에게 그녀와의 사랑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 인생이 가치 있다는 그런 좋은 생각들만 들도록 만들었죠. 그는 그녀와의 연애로 행복해지니 회사에서도 아이디어가 샘솟고 일이 술술 풀립니다. 둘은 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차림새를 보고 누가 저런 걸 괜찮다고 한 거야 하며 투덜대고 있었죠.
그녀는 듣기 싫은 듯한 표정으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작업을 걸죠. 그녀는 저리 가달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계속 거절하는 중에 남자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친구도 아닌 애매한 그는 자신 있게 나서지도 못하고 옆에서 소극적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계속 가만히만 있는 그를 무시하더니 마지막에 자리를 떠나며 이런 게 당신 남친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고 끝까지 시비를 걸죠.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그는 결국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 그녀는 쿨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싸움을 해버린 그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를 못 믿겠다고, 거기서 넌 정말 완전 별로였다고 말하죠. 그렇게 다투다가 다시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린 그냥 친구잖아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그는 폭발합니다. 이런 건 친구가 아니라고 화를 냈죠. 이에 그녀는 널 좋아하지만 난 그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너만 그렇게 편하고 싶은 게 아니다는 말을 하며 결국 우린 커플이라고 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이후 각자 집에 누워서 서로 전화기만 바라보다가 그녀가 그의 집에 찾아와 사과했죠. 그는 우리 사이에 관해 꼭 이름표를 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일관성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은 금방 또 화해했죠. 둘은 이케아를 또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왔을 때처럼 상황극을 해봤지만 그녀는 차갑게 무시해버리죠. 결국 그녀는 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예전에 그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난 행복한데 넌 안 행복하냐고 묻죠. 이에 그녀는 넌 행복하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 한 달 동안 항상 싸우기만 한다고 말했죠. 근데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그와 헤어지든지 말든지 음식이 더 중요한 듯 아주 태연하게 즐거워하며 먹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받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죠. 떠나는 그에게 그녀는 말합니다. 가지마. 너는 여전히 내 베프잖아. 제가 봤을 때 그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잘 안 맞는 그와 다투는 것도 지겨우며 그렇게 다툴 때마다 자신이 그에게 냉정하고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도 더 이상은 싫기 때문에 그냥 그만 만나고 싶죠. 하지만 반면에 그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뭐 둘이 심각하게 싸운 적도 없고 그녀와 다투는 게 전혀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다시 되찾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였죠. 그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었는지 그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가 만나자고 한 게 다시 친구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실현당한 그는 고장나 버렸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발렌타인데이 카드에 쌍욕을 박아놓았지만 사려 깊은 사장님은 그를 혼내거나 자르지 않고 오히려 잘 달래주었죠.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좋아했던 그녀의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전부 다 싫어졌죠.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진심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잊으라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개팅녀에게 하소연만 해댔죠. 그녀가 왜 떠났는지 그는 계속 고민했지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에게 소개팅녀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녀가 바람을 핀 적이 있나? 아니요. 당신을 이용해 먹은 적이 있나? 아니요. 남자친구를 원치 않는다고 미리 말했나? 예. 이때 소개팅녀는 무언가 이해한 듯하죠. 하지만 역시 그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가는 기차 안에서 오랜만에 둘은 서로 마주칩니다. 둘은 다시 예전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결혼식에서도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계속 함께 보냈죠.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여는 파티에 초대합니다. 이날 그는 그녀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그런데 그의 기대와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그저 파티에 초대된 여러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채로 대충 떠돌던 그는 그녀 손에 있는 반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뛰쳐나가 버렸죠. 이후 더 폐인이 돼버린 그는 회사에서 회의 도중에 중2병 환자처럼 폭주하더니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원래 하고 싶었던 건축일을 열심히 구하는 동안 그녀는 누군가와 결혼했죠. 그는 계속 일자리를 구하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그녀를 마주칩니다.
그녀는 거기서 그를 마주치길 기다리고 있었죠. 유부녀가 된 그녀에게 그는 묻습니다. 전에 만났을 때 왜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나와 춤을 췄는지. 그녀는 그러고 싶었으니까 라고 답하죠. 그러자 그는 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는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되는 건 절대 원치 않는다더니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구나. 난 평생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녀는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답합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어느 날 아침 그냥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너랑 만날 때까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이 상대방 속 뒤집히게 하는 솔직함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반대로 운명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은 없다고, 네 말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그녀는 아니라고, 지금 남편과의 운명 같았던 만남을 이야기하며 지나고 보니 네 말이 맞았다고 하죠.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의 말이 맞다 하며 그들의 가치관은 서로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둘의 대화가 끝나고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행복을 빌어주었죠. 그렇게 그들의 약 500일간의 만남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시작할 때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대로 사랑 이야기라기엔 뭔가 애매하고 혼란스럽죠. 말이 500일이지 사실상 만난 지 300일도 안 돼서 깨져버린 둘의 관계는 그의 입장에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관계. 반면 그녀의 입장에선 그 모든 이유들이 너무나도 명확해 보이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남자 주인공 톰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 썸머는 사이코의 나쁜 여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어긋나 버렸을까를 이해하려면 썸머라는 인물을 이해해야 하죠. 그리고 썸머를 이해하려면 그녀가 특이한 사람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톰은 그녀를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특별한 사람으로 보았죠. 그와 그의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이 가진 일반적인 연애 방식을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한다면 그녀는 관계가 두려울 뿐이구나, 또는 그녀는 자유롭고 싶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혼란을 주었죠. 제가 봤을 때 그녀의 방식은 그저 관계가 두렵다라기보다는 고통이 싫다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녀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와중에도 태연하게 식사를 하려 합니다. 심각한 얘기는 접어두고 맛있는 식사와 남은 시간을 즐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공원 한복판에서 거시기를 크게 외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걸 가볍게 즐기는 것도 좋아하죠. 그녀에게는 키스를 하는 것 또는 잠자리를 하는 것도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각함, 진지함 같은 것이 주는 족쇄가 싫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거나 내 즐거움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되도록 즐겁고 자유롭고만 싶습니다. 그녀의 그런 점들이 부모님 이혼의 영향 때문이니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이별의 상실감을 겪는 것은 당연히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 그냥 친구는 아니지만 연인도 아닌 관계로 행복한 데이트만 즐기는 방식을 택했죠. 그러는 게 끝에 훨씬 더 편할 테니까. 누군가는 이런 그녀를 보고 그런 건 결국 어장관리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녀는 나쁜 여자다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대놓고 진지한 관계가 되는 건 싫은데 괜찮아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일단 오케이를 했으니 누군가는 그에게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 애매한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 그녀의 방식을 어장관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이기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속 여러 가지로 착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와 만남 속에서 그녀가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말하기 싫은 것이나 말해줘야 할 것도 일부러 말 안 해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눈치가 더럽게 없는 그는 더 고통받았고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한 건 전혀 아니었고, 그런데 어찌됐든 결국에 다 떠나서 톰에게 가장 중요하고 잔인했을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녀는 항상 좋아한다고만 했지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친구라고만 했지 우리가 커플 비슷한 뭐라도 된다고 단 한 번도 빈말로라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는 오래가지 못했고 마지막엔 그와의 만남을 완전히 마무리할 때가 돼서야 명확히 알려주었죠. 너에게 사랑이나 운명을 느낀 적이 없다고. 참 잔인하게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남에서 사랑으로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보다는 사실은 썸머가 진짜 이상주의자였다는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원래 처음에는 톰이 이상적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그는 그녀를 만나자 원래 바래왔던 어떤 이상형 같은 건 생각도 안 납니다. 눈에 보이는 그녀의 모든 점이 좋았고 그냥 그녀 자체가 그의 이상형 또는 그 이상의 것이 돼버렸습니다. 반대로 운명이니 사랑이니 그런 건 없다며 그 어떤 관계도 원치 않는다던 그녀는 사실은 참 모순되게도 그 철벽을 뚫어버릴 운명적인 사랑을 원했죠. 그리고 그는 안타깝지만 그녀의 이상형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이상형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가 매력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여러 가지로 미숙했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취향을 장난으로라도 무시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며 구속하는 것도 싫었겠죠. 타인의 취향과 모습을 심심풀이로 헐뜯고 무시하는 행동도 싫고 다른 사람과 쌈박질하는 것도 싫고 내가 뭘 원하는지 바라는지를 전혀 모르는 참 더럽게 센스가 없는 것도 싫었겠죠. 그래도 그는 그녀를 순수하게 좋아해줬고 그녀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모든 게 다 맞는 사이란 없겠죠. 그래서 보통의 연인들은 그래도 연인이니까 서로를 좋아하니까 다투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맞춰달라 하고 맞춰주고 합니다. 근데 썸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난 너를 존중해주는데 왜 넌 나를 존중해주지 않냐고 그녀는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를 맞춰나가는 고통은 되도록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결국 헤어질 때가 오면 훨씬 더 큰 고통을 맞이하기만 할 테니까. 그러니 애초에 그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맞춰나갈 필요가 없는 사이로 미리 정해두었죠. 눈치 없는 그가 그냥 계속 그렇게 모르는 채로 놔둡니다. 그렇게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녀는 물론 그와 자꾸 다투는 게 싫고 그래서 그만 만나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핵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녀가 자신과 모든 게 딱 맞는 천생연분만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자신과 잘 안 맞는 게 그래서 다투는 게 정말 그렇게 싫었다면 그녀는 계속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숨기고 그와 춤을 추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꼈던 그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그와의 관계를 바꾸고 싶어졌던 진짜 이유는 그는 그녀를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면서 그녀에게는 그 운명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톰이 어린 시절에 보고 운명을 믿게 됐다는 영화, 그리고 썸머가 극장에서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영화, 1967년작 졸업, 그 작품의 내용을 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졸업의 주인공은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톰과 정반대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상대에게 넌 내 운명이야, 넌 나와 결혼해야 돼, 결혼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톰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썸머의 남편이 된 사람은 했을 겁니다. 물론 그도 처음엔 그녀의 방식에 당황하고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썸머에게 결국 결혼하자고 했죠. 그는 톰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죠. 톰은 썸머를 보자마자 반했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썸머는 톰을 언제부터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언제 마음이 변했을까요? 처음 만난 날 그녀도 그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는 그에게 그녀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같은 취향을 가진 반가움과 함께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회식 중에 썸머는 사랑이나 운명은 없다고 아주 완강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말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자신에게 틀렸다고 말하며 사랑이란 존재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에 소심한 그가 우물쭈물 좋아한다고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냥 자기가 먼저 키스까지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한동안 즐거운 만남들을 이어갔지만
정립되지 않은 가벼운 관계를 자기가 원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식어갔을 겁니다. 이날 바에서 이미 그녀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는데 결국 쌈박질까지 하고 데이트를 다 망치고 돌아왔죠. 서로 화가 난 상태로 다투다가 썸머가 난 너를 좋아해 톰, 그냥 어떤 관계를 원치 않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우린 커플이라고 하며 크게 화를 냈죠. 여기서 그녀에게 화를 냈다는 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그가 참고 있던 진심을 말했기 때문에 썸머는 자기가 정해놓은 애매한 관계로 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화가 나 싸웠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고 미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느꼈으니 식어가던 둘의 관계가 잠시나마 더 이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냥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애매한 사이는 그대로 계속 유지되었죠. 아주 사소한 다툼에도 썸머의 마음은 다시 점점 빠르게 식어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운명을 믿게 된 영화 졸업을 감명 깊게 본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결정적으로 이 영화가 그녀에게 헤어질 결심을 서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 영화를 보고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런 그와의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운명이나 사랑을 느끼게 될 순간은 앞으로도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바로 그에게 헤어지자 말한 것입니다. 썸머에게 운명이나 사랑이라는 것을 톰은 흥미를 가지게 해주었고 영화는 생각하게 만들었고 남편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내심 운명 같은 걸 기다렸던 이상주의자 썸머. 역설적으로 그녀가 속으론 품고 있었던 사랑이란 것에 대한 높은 기준을 그가 넘어서진 못했지만 썸머는 분명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와 다시 잘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처럼 즐겁게 대화도 나누고 싶었고 거시기 외치기 놀이도 하고 싶었죠. 그녀는 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숨기고 그와 춤을 추었을까요? 그가 왜 말해주지 않았는지를 물었을 때 청혼을 받기 전이라 말 안 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그저 핑계로 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썸머도 자신의 마음을 아직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케를 받고 그와 춤을 추었을 때 만약 부케까지 받았으니 그 사람에게 청혼을 받고 결혼해야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톰과 춤을 추고 싶어 라고 생각하며 썸머가 그렇게 다 알고도 그랬다면 그녀는 그냥 사이코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때의 우연했던 재회가 단순히 반가움을 넘어서서 좋았었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듯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었죠. 이 때문에 썸머도 톰과 비슷한 기분을 느끼며 함께 춤을 추었고 내심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기대하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둘은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소심한 그가 안전하게만 하려 한 게 가장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기다린다고 운명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가 회식 날에 이때처럼 적극적이었다면 아마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이케아에서 그녀가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상황극을 이어가며 우린 이미 결혼한 사이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넘겼다면 바에서 어떤 놈이 찝적댔을 때 내 애인한테서 떨어져라 라고 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썸머보다 오히려 먼저 화를 내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무슨 말을 해요?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라고 파리의 연인 박신양처럼 말했다면 썸머가 사과하러 왔을 때 난 이제 더 이상 너와 그냥 친구로만 지낼 수 없어 라며 연인이 되자고 말했다면 썸머가 부케를 받았을 때 누구보다 먼저 청혼을 했다면 썸머 손에 있는 반지를 발견했을 때 미친놈처럼 그 반지를 뺏어서 밖에 힘껏 던져버리고 넌 나랑 결혼해야 돼 라고 말했다면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썸머의 결혼식에 찾아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도망치자고 말했다면 이렇게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넌 내 운명이라고 말했다면 제가 봤을 때 그가 그녀의 운명이 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서로 어긋나 버리고 결국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순간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어느 날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었지. 난 그래서 너에게 말을 걸었어. 그런데 내가 다른 회사에 지원했다면? 네가 그 노래를 듣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보다 10초 늦어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지 못했다면? 그리고 난 깨달았지. 우리가 운명이었다는 걸.